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들과 함께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강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실까요? 진실공방 240번. 저는 240번 하니까 이미 알겠습니다. 네네. 이거 혹시 버스 노선 번호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어제 오늘 그야말로 인터넷에서 예. 그 검색어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숫자죠. 예. 그 서울 시내버스 240번입니다. 그 혹시 타보시진 않으셨죠? 전 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건대 앞에 다니는 버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가끔 이제 건대 앞에 일이 있어서 갈 때 이용을 했던 버스입니다. 맞습니다. 중랑구에서 이제 강남구까지 오가는 버스인데요. 이 버스를 운행하는 그 한 기사와 또 탑승을 했던 그 아이와 또 엄마가 논란에 휩싸인 사건이죠. 그렇죠. 네. 사실 그 기사가 처음에는 승객한테 일방적으로 그렇죠. 좀 많이 욕을 먹었어요. 네네. 그리고 뭐 이런 기사는 빨리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인터넷 청원도 막 올라오고 그랬었죠? 그렇죠. 예. 비판 여론이 대단했었습니다. 아마 인터넷 통해서 그 사건의 개요는 더 다들 좀 체크를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네,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그 달리던 그 버스가 이제 정차를 했고 건대입구역 근처였죠. 네, 서너 살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먼저 내리게 됐는데 실제로는 7살이었다는 그렇죠. 네, 서울시 조사 결과에서는 이제 7살로 밝혀졌고요. 따라 내리지 못했던 엄마가 이제 하차를 요구했지만 버스 기사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려서 다음 정류장에 내렸다. 그래서 이 자체만 보면은 뭐 네티즌들의 분노를 뭐 자극할 만한 그런 어떤 내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제 기억에. 그렇죠. 300m가 채 안 되죠.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참 답답했을 일인데. 그렇죠. 이렇게 논란이 됐던 이유가 또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기사만의 잘못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버스 기사가 상황을 만약에 다 인지를 한 상태에서 강제로 출발을 시켰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당시 이제 인식하지를 못했고 또 이미 아시겠지만 버스가 차선을 바꿔서 중앙차로에 접어들면은 이미 벌써 승객을 더 내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억지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사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버스 기사 입장에서는 나는 충분히 규정대로 했고 문제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나중에 그 아이의 어머니 입장에서도 어떤 그 CCTV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한 발 좀 빼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었죠. CCTV를 통해서 한눈에 확인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입장들을 설명을 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과연 어떤 규정 을 얼마나 위반한 그런 부분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규정 위반이라면 가령 뭐 너무 문을 빨리 열고 닫았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사람이 내리고 있는데 막 문을 닫았다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막 그 얘기를 하고 내려달라고 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달렸다거나 이런 게 이제 규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몇 초 동안에 문을 열어야 되는지 이런 게 규정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 것만 잘 지켰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아무래도 뭐 좀 버스 기사 입장에서는 좀 더 뭐 억울한 부분은 이제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아니 그래도 우리 애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해요. 아니 마음이 위로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알게 됐을 때 바로 잠깐이라도 세워주거나 하면서 마음을 좀 받아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버스 업체에서는 사과를 한다고 합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무리를 빚었으니까 사과를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조금 애매하기는 하고요. 네티즌들과 또 어떤 그 아이를 둔 어떤 부모 입장에서의 마음을 조금 더 이제 반영을 해서 고개를 좀 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을 보면서 양쪽 입장 다 들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789원 모자란 꿈? 이 789원은 뭡니까? 네. 우리가 이제 제가 꿈이라고 던져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가장 그 간절한 꿈들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와 결국 관련된 거고요. 생활 안에서는 사실은 어떤 최소급여, 최저임금 이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와 바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 서민 근로자들의 꿈은 그 최저급여 1만 원 시대라고 사실 할 수 있는데 그렇군요. 네, 그 1만 원 시대에 이제 통미까지 추격을 해서 789원이 모자란 그런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번에 최저임금은 6,470원인가 제가 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올린다고 하는 최저임금도 7,000원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89원 모자라면은 8,000원이 넘는 이게 무슨 9,000원이 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네. 정부가 정하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고 네. 또 자치단체가 정하는 생활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활임금이 그렇게 대폭 올라갔군요, 이번에. 그렇죠. 네. 네. 서울시가 내년도 2018년도 생활임금을 10,000원에서 789원 모자란 9,211원으로 이제 정했고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금 전에 또 직접 발표하는 그런 자리도 있었죠. 네. 네. 그러면 9,211원. 그렇죠. 그러니까 789원 모자른 10,000원에 왔다. 네. 평민까지 왔다.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그런데 이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최저임금하고 얼마나 다른 겁니까? 네,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거고요. 네. 우리가 또 어떤 현대인으로서 기본적인 뭐 문화생활 또 그렇죠.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높여준 게 이제 생활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화된 그런 최저임금이죠. 그래서 최저임금은 그 고용노동부가 구성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런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같은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죠. 이제는 생활임금 10,000원이 되는 날 내후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1억 번의 불편. 네. 오늘 다 숫자로 이렇게 키워드를 맞춰주셨군요.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죠. 네. 1억 번. 뭐가 불편하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개인이 사실 한 번씩만 불편을 참으면요. 1억 명이 모이면 1억 번 불편을 참는 그런 결과가 되죠. 현재 해마다 1억 장씩 버려지는 그 일회용품이 있는데요. 바로 비닐로 된 우산 커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건물에 들어갈 때 빗물 떨어지지 말라고 그거 집어넣어서 씌우는 그 비닐 우산 커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비닐 우산 커버가 사실 도움은 되죠. 많이 도움되죠. 옷에 뭐 비가 닿을 일도 없고 또 잘 접어서 가방 속에 쏙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도움도 되고 또 청소나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건물 바닥에 물이 안 떨어지니까 사실 훨씬 편하고. 그래서 뭐 비닐 우산 커버는 굉장히 많이 보는데 건물 들어갈 때도 하나 찍 하고 나오고 거기서 또 빼고 있다가 나중에 또 나올 때 다시 또 찍 하고 이런 굉장히 낭비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일회용품이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줄여보겠다라는 여론이 좀 있었는데 서울시가 좀 선도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이번 달 18일부터인데요. 서울시청 본청사 그리고 서소문청사에서 이 우산 비닐 커버를 쓰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있죠. 아무래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더 품이 들 수는 있겠는데요. 우산 빗물 제거기를 설치를 해서 빗물이 떨어지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방법이 좀 잘 이제 정착이 되면 공공기관 또 민간에까지 좀 확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구를 살리는데 좀 동참해 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강훈 기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